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5일 만에 돌아왔더니 차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해프닝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를 파고들다 보면 전국 공영주차장에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납니다. 관리 인력이 없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구조. 오늘 그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운 운전자 이야기입니다. 출장을 다녀오느라 5일 동안 차를 맡겨뒀어요. 돌아와 보니 차에 긁힌 자국이 생겼고 타이어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주차장 측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CCTV 영상을 요청했더니 화질이 너무 나빠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사건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는 겁니다. 오늘 그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이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해요.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이나 구청이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민간 주차장과 달리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해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공영주차장 수는 약 32,000개, 주차면 수는 약 130만 면에 달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예요. 그런데 이 공영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공단에 맡기는 방식을 씁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의 약 70% 이상이 위탁 운영 방식이에요. 위탁이란 운영 권한을 외부 업체에 넘기는 대신 수수료나 계약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자체는 돈을 받고 실제 운영은 민간업체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주차장은 지자체 소유인데 운영은 민간업체가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자체는 우리는 시설만 제공했다고 하고 민간업체는 우리는 관리만 했다고 합니다. 책임이 중간 어딘가에서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이면 관리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해 내 것이 아니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위탁 구조에서는 위탁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내려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 수준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갑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의 평균 관리 인력은 주차면 수 50명당 1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주말에는 이 인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100명이 넘는 대형 공영주차장에도 야간에는 관리 인원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CCTV는 어떨까요? 202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CCTV의 약 23%가 해상도 기준 미달이거나 작동 불량 상태입니다. 사실상 4개 중 1개는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있긴 있는데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차가 긁혀도 타이어가 손상돼도 영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 사건도 바로 이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나빠서 확인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 것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예견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단서로 가봅시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영주차장 이용 약관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 및 도난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 피해자, 즉 차주인이 주차장 측이 일부러 했거나 정말 크게 잘못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CCTV도 흐릿하고 목격자도 없고 관리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실상 보상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공영주차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약 1,4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실제로 보상을 받은 비율은 약 31%에 불과해요. 10건 중 3건만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7건은 증명이 안 됐다거나 관리자의 과실이 입증이 안 됐다거나 하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네 번째 단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피해 구제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이걸 경제학에서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정보 비대칭이란 거래의 한쪽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다른 쪽은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주차장 측은 CCTV 원본도 갖고 있고 관리 기록도 갖고 있고 내부 상황도 압니다.
하지만 차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야 해요. 구조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자, 이제 돈의 흐름을 해부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5일 동안 세웠다고 가정할게요. 인천 기준 공영주차장 1일 최대 요금은 평균 약 4,000원 수준입니다. 5일이면 2만 원이에요. 이 2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위탁 운영업체의 수익 배분입니다. 대부분의 위탁 계약에서 수납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씁니다. 통상 지자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수입의 약 3,040% 수준이에요. 2만 원의 35%인 7,000원이 지자체 몫입니다. 나머지 1만 3,000원이 위탁업체 운영 수입이에요. 여기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주차관리원 한 명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약 1만 원 안팎이에요. 8시간 근무하면 8만 원. 그런데 이 관리원 한 명이 담당하는 면수가 50면이라고 치면 면당 인건비는 하루 1,600원입니다. 5일이면 8,000원. 2만 원에서 인건비 8,000원이 빠지면 5,000원이 남아요. 여기서 시설 유지비가 나갑니다. CCTV 유지, 노면 보수, 조명 유지 등 시설 관리 비용이 면당 월 평균 약 1만 5천원 수준이라고 업계에서는 추정합니다. 5일치로 환산하면 약 2,500원이에요. 5,000원에서 2,500원을 빼면 2,500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위탁업체의 관리 수수료, 즉 본사 이익이 나갑니다. 통상 수입의 1,015% 수준이에요. 2만 원의 12%면 2,400원. 2,500원에서 2,400원을 빼면 100원이 남아요. 결국 여러분이 낸 2만 원짜리 주차비에서 위탁 운영업체에 남는 순이익은 고작 1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는 왜 이 사업을 할까요? 이익이 거의 없는데요. 여기서 구조가 드러납니다. 위탁업체들은 관리 인력을 줄이고 CCTV 유지를 소홀히 하고 시설 투자를 최소화해서 200원을 200원, 300원으로 늘리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서비스 질을 낮출수록 이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인천 사건의 본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역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역선택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 보고 뽑으면 관리 능력이 낮은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수록 서비스 질을 낮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해외와 비교해 봅시다. 일본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상당히 일찍 도입했어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공영주차장은 입출차부터 요금 정산까지 자동화가 돼 있고 각 주차 구역마다 독립적인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손상 사고 발생 시 AI가 입출차 전후 차량 상태를 자동 비교해서 손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 입증 부담이 차주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파킹 시스템 도입 후 주차장 관련 피해 신고 건수가 도입 전 대비 약 60% 감소했습니다. 기술 하나가 분쟁을 줄인 거예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공영주차장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법제화했습니다. 독일 민법상 공영주차장 운영자는 이용자 차량에 대한 안전 보관 의무를 집니다. 이걸 보관 계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차를 맡기면 운영자가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하면 운영자가 먼저 증명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독일은 운영자가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엔 업종 비교도 해봅시다. 민간 발렛 주차 서비스를 생각해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차를 맡기면 발렛 직원이 키를 받아서 주차를 해줍니다. 요금은 1회에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발렛 서비스에서 차가 긁히면 즉시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키를 건네는 순간 보관 책임이 업체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같은 주차인데 민간 발렛은 책임을 지고 공영주차장은 책임을 안 집니다. 상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더 저렴하니까 책임이 덜한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구조는 책임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더 황당한 비교도 있어요. 마트 카트를 생각해보세요.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이용하다가 카트 결함으로 물건이 떨어져 손상되면 마트가 배상합니다. 카트 사용료는 0원이에요. 공영주차장은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책임은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보다 책임이 없는 유료 서비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비란 매출이 늘든 줄든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에요. 임대료, 기본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같은 게 고정비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낮아도 기본 운영비가 나가야 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자체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문제는 예산이 줄면 서비스 질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술 변화 측면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공영주차장 전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전국 공영주차장의 약 40%의 AI 기반 CCTV와 자동화 입출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입출차 시 차량 외관을 자동으로 촬영해서 비교 분석하는 기능이 생겨요. 피해 입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도 예고됩니다. 2026년 개정이 추진 중인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고의 또는 중과실만 인정하던 기준을 경과실까지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경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를 말해요. 이 기준이 바뀌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구조적으로 세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독일처럼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때 운영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구조로 바꿔야 해요. 피해자가 증명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합니다. 정보와 증거가 모두 운영자 쪽에 있는데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건 게임의 룰이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위탁계약 기준의 강화입니다.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만 보지 말고 CCTV 사양, 관리 인력 기준, 손해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싸게 운영하겠다는 업체를 뽑으면 결국 피해는 이용자가 봅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손해배상보험 의무화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전국 모든 공영주차장에 의무화하면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최소한의 보상 구조가 만들어져요. 보험이 있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개입해서 피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운영자와의 분쟁도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 공영주차장 사건 하나에서 시작해서 전국 공영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위탁 운영의 도덕적 해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자 분리, 흐릿한 CCTV와 부재한 관리 인력 10건 중 3건만 보상받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연결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손상되는 피해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보상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포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